출판사 이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가시나요? 며칠 전 양은숙 작가님이 제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원주를 가면서 찍었다는데 플래카드 사진이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는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를 패러디한 것인데 아마 코로나19가 위험하니 귀성을 자제하자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불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90 가까운 노모가 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책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책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신 것은 아니죠.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하였죠. 따라서 독서는 우리 삶의 기운인 것입니다. 오늘 제 북잡기로 소개할 책은 에세이집인데요. 가을 독서와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저는 직업상 무슨 글이든 날마다 읽거나 쓰게 됩니다. 출판사라는 게 늘 글과 함께하는 직업이니까요. 눈으로 글을 산소처럼 마시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글 잘 쓰는 저자를 새로 만나면 아주 좋은 벗 하나를 얻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에세이 원고를 받아 출간 작업을 하는데 원고를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에세이 한 편 한 편이 가을녘 들판처럼 풍요롭고 알찼습니다. 인문서를 에세이로 읽는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김동현 에세이집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 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 제목을 음미하다 보니 제 출판 인생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도 우리 저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직 그 희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 꿈은 살아있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에세이집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는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 소재가 일상, 가족, 공직 이 세 가지로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영역에서 뽑아낸 에세이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래도 에세이를 쓰는 능력과 공직자 30년 생활에서 쌓은 남다른 철학, 그리고 섬세한 감성, 또한 상당한 독서량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급 관리관으로 퇴임한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여기 그 3부 소재가 공직인데요. 여기 글을 읽으면서 제 삶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1985년 대학원 2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하게 됩니다. 재학 중 합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행정고시 합격이 늦었다고 하지만 사실 늦은 것은 아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등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재학 중 합격을, 대학 재학 중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또 대학 4년 재학 중에 합격한 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졸업한 이후 수년 동안 공부를 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1985년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저자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군 제대 후 대학을 들어갔죠.
저도 대학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하였고 대학 졸업한 후 10년 동안이나 더 공부를 하였지만 합격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준비 자체가 제 인생에는 커다란 오점이었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한 우물을 파야 할 때도 있고 절대 한 우물을 파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빨리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한 우물을 파려고 했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것이요. 여기서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우 사법시험 실패가 출판사 운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곳으로 뒤늦게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김동현 저자 같은 훌륭한 에세이스트를 만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판사가 꿈이었던 저는 판사 대신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세이집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를 얘기해 볼까요? 저희 해드림 출판사에서는 전 인천부시장, 전 진주부시장 2분, 또 예비역 장군, 정치인, 대학 총장 등 고위공직자 또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저자들의 책들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지나온 자신의 발자취를 정리한 자취소리를 기록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와는 달리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는 에세이스트로서 쓴 순수 휴머니즘 에세이들입니다.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요, 저자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니 이전에 출간한 책들과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원고를 읽어보니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직 생활이 소재로 등장한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공직을 소재로 하였을 뿐 인간미 넘치며 결이 고운 감성이 충만하게 채워진 에세이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따뜻한 인문 에세이라고나 할까요? 사물을 바라보며 표현해내는 감성 능력이 뛰어나고 에세이를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인품이나 성품도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필과 에세이를 구분하는 편입니다. 수필을 통상 영어로 에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수필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에세이와는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필이라고 하면 관습적으로 그 분량이 정해져 있고 허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학성, 즉 예술성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세이라고 하여 모두 수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산문 혹은 에세이는 문학성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수필은 반드시 문학성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여 모두 수필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수필이 에세이를 뛰어넘는 글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필로서, 에세이로서 형식이나 내용 등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호불호도 따질 성질일 것이 아니죠. 그러면 김동현 에세이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독서량이 바탕이 된 에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독자에게 지적,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독자들이 미처 읽지 못한, 또한 이미 읽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책들의 교훈적 내용이 소재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인용되어 있죠. 일부러 인용한 게 아니라 샘물이 넘치듯 자연스럽게 흘러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를 읽었을 뿐인데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김동연 에세이들은 지성과 감성이 휴머니즘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도 휴머니즘이 느껴지죠. 휴머니즘이라는 숲속에서 그 하나하나 나무들은 탄탄한 필력과 감동을 곁들인 내용으로 책 읽는 맛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타고난 글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에세이를 써온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시나 사법시험 출신으로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서 글을 모두 잘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세이를 쓰는 감성과 문장을 다루는 솜씨를 갖춰야 호소력 있는 에세이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성으로 감동시키든 깊은 사유로 감동시키든 섬세한 감성이나 문장력으로 감동을 시키든 글이란 감동이 첫째입니다. 감동을 기본으로 한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는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하도 독서를 안 하니까 가을만이라도 독서를 좀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가을만 독서의 계절이 아니죠. 독서는 절대 취미가 아닙니다. 밥 먹듯이 사시사철을 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양식인 것이죠. 그럼에도 김동연의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를 통해 독서의 계절에 대한 예의를 한번 갖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